자, 반갑습니다. 앞으로 수능 영어 기출을 풀게 될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간단한 첫 영상으로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물론 유형별 이제 풀이법도 설명을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읽는 접근법이거든요. 그 글을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생각하는 방식을 아주 맛보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8번부터 보면 사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등급이든 3등급이든 뭐 6등급, 7등급이든 웬만하면 안 틀려요.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 예,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 18번 편지글이라는 거지. 편지글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지를 우리가 왜 쓸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시문 자체도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묻죠. 그럼 이제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보면 우리가 편지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처음엔 서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편지를 써본 뭐 이성 친구나 누구에게 편지를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첫 부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그로 끄는 말을 한단 말이야.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요즘 유행하는 거 뭔가 안부도 묻고. 그럼 이제 중간부터 나오는데 자, 그럼 중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 연결어. 뭐 연결어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물리적 중간을 자르는 거야. 그 다음에 뭘 하냐? 자,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편지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중간부터 잘라 읽기. 자, 연결어 위주로. 연결어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물리적 중간을 자르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한다 시리즈를 찾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조동사들 있잖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should도 있고 must도 있고 have to, need to, 그리고 ought to, 그리고 be supposed to, 그리고 가끔 나오는 be bound to. 요런 애들. 이 해야 한다 시리즈들을 꼭 중요하게 봐야 해. 자, 그럼 얘랑 비슷한 맥락은 뭐가 있냐? 명령문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어? 뭐뭐 해라. 글쓴이가 독자에게 하여금 뭐뭐 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비단 편지글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뒤에 풀어볼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 20번부터 24번까지. 물론 21번 한축 의미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게 논리적 글쓰기거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 있지. 예를 들면 want도 있고 그리고 wish, hope, 그리고 would like to,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ask도 있고 요런 애들. 그리고 얘네랑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사역동사.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죠. make, have, let, 그리고 뭐 help, 뭐 준사역동사든 상관없이 뭐 get도 당연히 될 수 있겠고 그것과 이제 또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르게 구조적으로 봐야 할 동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요 구조 있지.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뭐 예를 들면 want 목적어, 투부정사도 맞고 ask 목적어, 투부정사도 맞고 그리고 뭐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요런 애들 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자, 요런 걸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자, 그럼 지문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이거를 다 필기를 한 다음에 멈춰놓고 한번 보자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자, 중간부터 잘라 있는데, since 있네, since. 그치? 뭐 때문에. 자, since you are an expert. 자, 너가 전문가래. 온라인 교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would you like to 나왔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나는 너가 특별 강의를 전달하기, 연설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다음 달에 예정된 워크숍에서. 그럼 봐봐. 특별 강의 요청이네. 정답 몇 번? 2번. 너무 쉽지? 그럼 안 읽은 부분 다른 얘기 하지 않겠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 이건 논리적 글쓰기를 기반으로 만든 글인 거야. 이 글은 우리가 앞으로 항상 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글들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설계란 말이야. 그럼 그 설계를 할 때 띄어쓰기 하나, 펑츄에이션, 뭐 마침표 하나하나 다 의도가 들어간 거야. 그거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지. 자, 에블린의 심경 변화. 얘는 간단해. 앞에 2줄, 뒤에 2줄 읽는 거야. 자, 그럼 읽을 때 뭘 하냐? 감정을 나타내는 포인트를 찾으면서 읽는 거야. 자, 봅시다. 에블린의 첫 시간이었대. 이거 뭐 이제 문장 구조 이렇게 묶어주지. it, 가조 진주어니까. 자, explore, 탐험한대, 탐구한대. 뭐, 이제 캐나다 전역에 가장 유명한 알버타 배드랜즈를 탐험한 첫 시간이었대. 뭐를 위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공룡의 화석들에 대한 전치사구 끊고 뭐 이런 건 다 괜찮아. 문장 구조를 볼 줄 안다는 건 사실 3등급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 자, 어쨌든 첫 문장 읽었어. 어때?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만한 부분. 첫 시간, 첫 경험. 뭔가 설레이고 그런 거 예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 근거를 찾아야 돼. 뇌피셜이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주관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글에 나온 근거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봐봐. As a young amateur bone hunter라니까 자, 어린 아마추어 이런 어떤 화석뼈 발굴가 헌터로서 그녀는 나왔다. Overflowing with anticipation. anticipation 하면은 예상, 기대감 이런 뜻이라고. 기대감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대. 그러니까 앞부분 어때 얘들아? 첫 시간이라 하고 응? 첫 경험이래. 그리고 예상 이런 걸로 넘쳐 흐른대. 그럼 당연히 confused, 혼란스러운 거 안 되겠지. 낙담한 거 안 될 거고 무관심한 거 안 될 거고 희망차고 희망찬 건 괜찮네. 릴렉스드, 안정감 있는, 편안한.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5번이 앞만 봐도 답이 나와버렸다. 뒤에 보면 disappointed, 실망한 거가 됐대. 자, 그럼 실망을 했는지 한번 볼까? 자, 나는 믿을 수 없어. I came all this way for nothing. 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니 믿을 수가 없대. What a waste of time.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냐? 그 앞문장이 뭐야? She sighed to herself. 스스로에게 한숨을 쉬었대. 그러니까 근거는 다 나왔다. 이해됐니? 이거를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면 안 돼. 너네가 푸는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업로드 일자는 뭐 계획하고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어쨌든 이 채널을 시작을 한 거니까 이 강의를 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뭔가 알 것 같다가 싶다가도 자신감이 없거든. 왜냐 안 읽은 부분들에서 뭔가 다른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경험이 쌓여야지 확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20번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20번부터 보면, 자,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 자, 주장, 그리고 20번, 22번, 23번, 24번. 우리가 보통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렇게 4개는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자, 다시 화면을 보면, 요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야. 첫 문장을 읽고 A는 B다 라고 요약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본인만의 언어로. 그 다음에 이게 최대한 쉽게 요약할수록 머릿속에 오래 남아.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글을 읽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기억이 안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읽고 A는 B다 명쾌하게 본인만의 언어로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나서 그 요약된 A는 B다가 다음 문장에도 같은 맥락인지 확인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예를 들면 뭐 사과는 맛있다라는 말을 해서 첫 문장에 그럼 그 다음 문장에도 사과는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글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게 개연성이라는 거고 그게 논리적 글쓰기거든. 그리고 나서 다음은 역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까 편집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조동사를 확인을 하는 거야. 알겠지? 아까 다 적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령문. 알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확인 사살인 거야. 요 메커니즘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래. 이게 주어지. 근데 뭐에 의해서? made부터 묶어주는 거야. 어디? 동사 앞까지. 웬에서 끊어주는 거지. 이 강의는, 이 영상은 그래서 한 3등급 정도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사실 4등급, 5등급 그 아래는 물론 4등급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장 구조와 기본적인 어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3등급 해봤자 70점이잖아. 70점이면 듣기 어느 정도 다 맞고 뭐 한두 개 틀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어법, 빈칸, 순서, 어휘 추론 이런 것들 다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래도 70점은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무조건 두 가지야. 어휘를 모르거나 문장 구조가 안 보이거나 문장 구조라는 건 즉 기본적인 문법인 거예요. 기본 문법은 이제 내가 따로 그 10강 안에 중학교 3년치를 이제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기본 문법 커리큘럼이 있거든. 그거 내가 따로 올려줄게. 자, 일단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래. 뭐해? 이 어떤 organization 하면 뭐 조직이 되든 기업이 되든 집단이 되든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번역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생각해. 아니야. 수능 영어는 이 사람이 이 영어를 얼마나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하냐. 그 번역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어로 된 글을 얼마큼 잘 이해할 수 있냐. 즉,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해를 쉽게 하려면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야. 그래서 보면 언제? 그들이 그 조직이 뭐 그냥 기업이라 하자. 그 기업이 처음 이 소셜미디어 더 쉽게 하면 뭐 SNS야. SNS를 갖고 실험하기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다? 너무 집중한다. 자, to라는 건 물론 또 한도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너무지 너무. 너무는 부정어야. 그치? 너무 많이 이 소셜미디어 도구에 집중을 한대. 그 플랫폼들에. 뭐가 아니라 not enough on their business objectives. 그들의 사업적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들이 아니라 이 플랫폼 SNS 자체에 너무 집중한다. 그게 뭐다? 문제다라는 거야. 조금 요약을 해볼까?
기업이 SNS를 이용할 때, 활용할 때 문제는 SNS에 너무 집중한다. 뭐 없이? 기업의 목표 없이. 이게 첫 문장이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업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특히 이런 글의 구조는 이제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해결책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요즘에 평가원에서는 문제만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 공식을 만들어서 그거에 자꾸 껴맞추려 하면 안 돼. 다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사고가 유연해야 돼. 자, 어쨌든 첫 문장 요약하면 기업이 SNS를 활용할 때 문제점은 너무 SNS에만 집중한다. 기업의 목표 없이. 이게 문제래. 이게 첫 문장이야. 요약한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성공의 현실은 소셜미디어 소셜 웹 for business 하니까 결국 SNS네. 응? 기업에게 이 성공에 대한 현실은 대절인데 뭐래?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나데이 법비가 있다. 평가원 요런 구문 굉장히 좋아해. 자, 나데이 법비는 A가 아니라 B다야. 웬만하면 다 알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그냥 B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A가 아니라 B이다라 한 이유가 뭘까? 그래, 강조야, 강조. 그러면 우리는 이 강조된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야. 자, 한번 해석해보자. 이 기업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웹에 있어서 성공의 현실은 뭐다? 자, with through, understand, 이해를 통해서래, 이해. 어떤 이해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와 어떤 목적들, 목적과 목표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네. 그럼 어때? 얘들아, 첫 문장이랑 봐봐. 같은 말이잖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왜? 계속 같은 말 할 거니까. 자, 그럼 뭐 하라? 역접이 있나 없나 봐라. 그치? 보니까 역접이 없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볼까? 아니면 마지막 문장 그 앞 문장이는? 나는 여기서부터 읽을래. 자, 보면 in all things, 모든 것에 있어서 purpose drive success. 자, 목적이 성공을 이끈다. 어때? 또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뭐겠어? 3번이 되는 거야.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 목표를 토대로 해야 한다. 그치? 그 마지막 문장이 The world of social media. 그치? SNS의 이 세상도, 이 세계도 다르지 않다. 똑같네. 어때? 글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여기에서 해야 한다 이런 거 없는데. 맞아. 요즘에 특히 작년은 유독 그런 게 뭐냐면 may나 might나 이런 약한 의미의 추측, 약한 의미의 어떤 완곡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어. 물론 이게 올해 6월을 봐야 알겠지만 그 평가원이 일부러 조금 글을 더 읽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논리적 글쓰기의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토대는 이제 시간이 된다면 그 책을 읽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바바라 민토의 논리적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 그걸 꼭 한번 읽어봐. 그 책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한번 할게. 자,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요런 식으로.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해주고 있는 거는 단어를 해석해주지.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글을 읽는 사고방식인 거야.